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김남국 민주당 의원의 코인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 분석을 해보면 김남국 파문은 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보다 더 민주당 지지율 폭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파동, 어쩌면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 이 서울 남부지법에서 김남국 계좌 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미스테리가, 아니 왜 법원이 김남국의 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느냐는 점입니다. 자, 지금 거래소 FIU가 2번을 거치면서 이상 거래를 탐지했는데 무슨 김남국을 구속시켜라, 뭐 구속영장도 아닙니다. 그냥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그런데 이걸 서울 남부지법이 기각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 이 기각 판사의 정체를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가 폭로한 이 판사의 정체는 정말 충격입니다. 바로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바로 그 사건, 김봉현 사건의 그 판사입니다. 자, 김봉현 구속시켜야 할 사유가 정말 100가지 1000가지가 있는데도 당시 이 판사는 김봉현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김봉현은 도망갔습니다. 물론 수십일이 지나서 잡혀서 김봉현은 재판에서 징역 한 30년형쯤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자팔찌를 끊고 도망간 이 행위가 괘씸죄로 적용돼서 형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김봉현의 영장을 기각했던 그 판사가 바로 김남국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로 그 판사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자, 지금 법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시로는 김남국을 살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의 결정이 지금 오늘 대한민국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는 김남국 코인 파동을 만든 원인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만약 영장을 발부했다면 이까지 왔을까요? 민주당도 어쩌면 이 판사한테 열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 관련 검찰이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영장을 기각한 판사, 알고 보니 라인펀드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피를 준비할 무렵 검찰이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A 부장 판사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조선일보가 방금 전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이 김남국의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한 시점은 작년 하반기 무렵입니다. 그러나 당시 서울 남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였던 A 부장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계좌 추적 영장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실제로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금융자료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구속시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의 경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래탐지 시스템의 이상거래 의심 사례로 나온 겁니다. 자, 한 거래소 관계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이 한창 가상화폐를 거래할 무렵인 2021년 전후에는 거래소에 하루 수십조 원 단위의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상거래 의심 사례라고 1차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후 거래소에는 이 FIU 금융정보분석원의 이상거래 의심 사례들을 넘겼습니다. FIU도 거래소에서 넘겨받은 이상거래 의심 사례들을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한 번 더 검증했습니다. FIU는 2020년, 2021년에 예산을 들여 해당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김남국 의원은 이상거래 의심 사례로 나와 FIU가 수사기관에 작년 초 자료를 넘긴 겁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A 부장판사의 계좌영장 기각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좌영장은 대상자를 피해자로 입건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죄가 있는지 따져보는 절차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A 부장판사가 끊어버린 겁니다. 아예 수사 개시도 못하게 한 겁니다. 자, 두 단계에 거쳐서 거래소 FIU가 이상거래 의심 사례로 수사기관에 넘겼는데, 그러면 수사기관은 당연히 실제 혐의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법원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아예 가로막은 겁니다. 원천 봉쇄한 겁니다. 자, A 부장판사와 김남국 의원과의 관계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그렇지만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파동을 낳게 한 결정적 이유가 바로 이때 서울 남부지법의 영장 기각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른 법조인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약 김남국 의원에 대한 계좌영장이 발부되고 검찰이 수사해본 결과 김남국 의원의 해명대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나왔다면 지금처럼 국민의 의혹이 더 확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A 부장판사의 전력은 기이합니다. 지난해 10월 도피 잠적을 준비하던 김봉현이 2차 구속영장을 검찰이 쳤는데 이걸 기각한 겁니다. 당시 기각 사유에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내용도 중하다. 그런데 현 단계에서 피해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봉현은 유유히 도망갔습니다. 자, 김봉현은 지난해 11월 11일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 팔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48일 만에 검거됐지만 김 씨를 검거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광세청 직원들이 동원되는 등 국가의 공권력 낭비가 심했습니다. 판사 한 명의 이 기각 결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판사가 김남국의 계좌영장도 기각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자, 지난해 A 부장판사와 함께 남부지법 영장 전담이었던 B 부장판사도 김봉현의 대포폰 추적 통신영장을 기각하고 이 김 씨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해 김 씨 도피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법원이 문제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그런데 이 대법원은 지금 이 압수수색 영장도 더 엄격하게 하자는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범죄자들이 활개치도록 이들이 도와주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문제의 A 부장판사는 이외에도 이 김봉현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았던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 가상화폐 테라코인을 간편 결제 서비스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팀원의 전직 대표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검찰은 김남국의 이 위믹스 등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심 사례와 관련한 계좌영장을 재청구해야 합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